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제단원의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 보면 화살표라는 표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화살표는 지금부터 뭐라고 읽을 거냐면, E면 이렇게 읽을 거야. 그럼 읽을 때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고, 화살표 앞쪽에 있는 걸 가정이라고 부르고, 뒤쪽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런 용어들을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P이면 Q라는 명제를 우리가 하나 만들었을 때 이 명제가 언제 참이 되고 언제 거짓이 되는가를 봤더니, 자, 명제 P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아까 대문자 P라고 한다고 앞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명제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했는데, P이면 Q 방향으로 참이 되려면 P의 진리집합이 그 다음에 Q 명제의 진리집합에 완전히 포함되는 구조일 때,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P가 Q에 완전히 포함이 될 때 그 명제가 참이 되더라. 그러면 완전히 포함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P라는 명제가 있고 Q라는 명제가 있으면, 자, P이면서 동시에 Q인 부분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얘 때문에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 때문에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냐면 이 부분 때문이지. 자, 이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 때문에 P이기는 하지만 Q가 아닌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라고. 이 명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부분은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겠지만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는 걸 보일 때는 증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 때문에 이게 거짓이야 라고 하는 어떤 예를 하나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예를 발레라고 부르는 거야. 이 발레를 잘 잡아야 돼. 발레를 잡지 못하고 그냥 느낌상 틀리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건 전부 다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틀리게 돼. 그래서 어떤 명제가 거짓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걸 거짓으로 만드는 X값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어떤 예가 있을까를 반드시 자기가 하나씩 잡아가면서 이게 거짓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보여줘야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야. 자, 여기 이제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P라는 명제가 X는 2고, 그 다음에 Q라는 명제가 X제곱은 4라 이 말이지. 그럼 이걸 말로 만들어 보면, X가 2면 X제곱이 4야?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X가 2면 X제곱이 4지. 근데 역방향으로 보면, X제곱이 4면 X가 2야? 이렇게 물어보면, 제곱해서 4가 되는 값이 2밖에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고, 이걸 거짓으로 만드는 X값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를 보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은 가정은 만족하지. 제곱하면 4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X가 2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2가 이 명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발레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발레들을 잘 잡아야 어떤 명제가 거짓일 때 우리가 금방 보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발레 잡는 작업은 앞으로 이제 뒤쪽에서 계속 할 테니까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예들이 나오냐. 이건 이제 문제가, 잠깐만. 자, 명제 됐고, 자, 63페이지로 넘어가면 예제가 바로 나오는데, 그럼 별로 없구나. 자, 일단 보자. 자, 일단 여기 보면 다음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시오. 자, x가 3의 양의 배수면 x는 6의 양의 배수다. 자, 3의 배수를 다 써보면 3, 6, 9 이런 애들이고, 6의 배수를 다 써보면 6, 9 아니지, 6하고 12하고 18 이런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요게 여기에 완전히 속해야 되는데 딱 봐도 속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들이 뭐가 있냐. 3 같은 거 딱 예로 들으면 돼. 3의 배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6의 배수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1번은 거짓인 명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이면,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x값이 뭐가 나오냐면 얘는 1 또는 2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0과 4 사이에 속하냐 이 말이잖아. 이거 당연히 속하지. 그러니까 얘가 포함관계가 이런 식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참인 명제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x랑 y가 무리수면 더한 값도 무리수냐라는 건데, 무리수끼리 더해서 무리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한 거. 자, x가 루트이고 y가 마이너스 루트이다. 그러면 각각은 무리수잖아. 그런데 더한 값은 제로가 돼서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이 명제는 틀린 명제다. 그리고 쌤이 지금 쓴 것처럼 누구 때문에 안 되나를 보면은 요런 이해들, x가 루트이고 y가 마이너스 루트일 때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발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만 잘 봐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와 Q라고 할 때 PQ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not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이랬어. 자, 그럼 이건 뭐냐면 not P면 Q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P의 여집합이 Q에 완전히 속했으면 참이었을 거라고, 그치? 자, 근데 P의 여집합을 빗금을 쳐보면 어디냐? P를 뺀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빗금이 쳐진다고?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Q에 속했으면 돼. 자,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Q에 속하지 않게 되지? 그러면 누구 때문에 속하지 않나를 보면 여기 보이는 4, 5, 8 같은 애들. 자, 걔네들은 4나 5나 8 같은 애들은 P의 여집합에도 속하고 Q에도 속하니까 얘네들 때문에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 P의 여집합에는 속하나 Q에 속하지 않는 것. 누구냐? 6과 10 이런 애들이지, 그치? 이런 것 때문에 거짓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원소는 6과 1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이제 밑에 있는 예제들은 가지고 있는 문제집으로 풀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또 무슨 예제가 있나 봅시다. 자, 5번째 예제를 보면,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Q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not P이면 Q가 참일 때, 자, not P면 Q가 참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지. P의 여집합이 Q에 완전히 속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P나 Q 또는 A나 B로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버리고 그냥 P의 여집합이 Q에 속하게 그려. 그냥 P의 여집합을 이렇게 안에다 그리고 Q를 바깥에다 그리라고. 그러면 그럼 P가 어디예요? 그럼 P 여집합의 여집합이 P겠지. 그러니까 이 P 바깥쪽들이 전부 다 P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 바깥쪽들이. 그러니까 꼭 P나 Q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한참 고민하지 말고 그냥 P의 여집합이 Q 속에 들어가는 그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1번부터 보면 되지. 자, P가 Q에 속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쌤이 이렇게 화살표로 막 해놓은 부분이 P잖아. 그러니까 Q에 속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그럼 Q가 P에 속하냐? 자, Q는 이따만큼인데 이 안쪽 하얀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P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2번도 틀렸고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야? 하고 물어봤는데 아니지. 왜냐면 여기 이런 부분들은 속하게 되니까 얘도 틀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P와 Q를 합치면 전체 집합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화살표 된 부분과 Q 전체를 쭉 다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올 테니까 맞는 말일 거고 그 다음에 PQ가 같은 집합이냐? 라고 했는데 뭐 같은 집합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만 봐도 틀렸다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포함 관계를 가지고 명제 부분을 해결하면 된다라는 예제를 보여주는 거고 밑에 문제들은 쭉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자, 6번째 예제를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부등식에 대한 예제인데 이제 이 부등식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등식을 못 푸는 건 명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디서 공부를 안 한 거냐? 수상 부등식 풀 때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부등식을 또 못 풀겠지. 그러면 그때도 포기했고 지금도 포기하면 계속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었어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수직선상에 범위를 표시해갖고 부등호 연습, 부등식 연습을 지금부터 졸라 해야 돼. 그러니까 잘 봐. 자, P하고 Q가 있는데 얘네들을 수직선에 표시하는데 어떤 명제가 참이 되고 싶냐면 P이면 Q가 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P가 Q에 완전히 속하면 된다. 이런 부등식이 되게 수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P부터 봅시다. P를 작게 그리면 돼. 아, 여기 그림이 있구나. 그림을 봐. 자, P가 요만큼이잖아. 마이너스 2에서부터 A 플러스 1까지. 자, 그리고 Q를 보면, 자, 다른 색깔로 보자. 자, Q를 보면 마이너스 2A에서부터 4까지인데 Q를 당연히 바깥쪽에 크게 그려줘야지. 그러면 보이는 그대로 써주면 돼. 이거 보이는 그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A 플러스 1은 4보다 작으면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등호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봐야 돼. 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A여도 되는 거지.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큰 집합은 등호가 있고 작은 집합엔 등호가 빠져 있으니까 얘가 얘랑 같아져도 포함 관계에는 문제가 없겠지. 그러니까 등호 들어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는 작은 집합에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얘가 설령 4가 된다고 해도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등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등식 각각 풀어서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명제에서 계속 나온다고. 부등식 관련돼서 그 수직선 연습을 계속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은 이제 풀고 질문을 하도록 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듣고 위에 있는 문제들을 또 쭉 풀고 또 질문을 해보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